동경. 무한하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는 풍경과 고즈넉한 산과 숲의 개울물 소리에 흠뻑 빠져드는 느낌과 밤하늘을 빽빽히 수놓은 별들이 쏟아지는 느낌을 경험한 사람은 오묘한 자연의 신비한 세계에 금방 빠져든다.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탐험했던 비행사들이 저는 저 광활한 우주를 보고 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은 무한한 우주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소박한 인간의 어쩌면 당연한 소감으로 들린다. 누구든 우주를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면 신을 찾지 않을까 생각된다. 인간의 역사에서 자연을 해석하는 일은 기술적이든 철학적이든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자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인간의 종교와 문화의 토대가 되었고 사회를 구성하는 기준이 되었다. 어느 순간 인간은 지구 안의 자연적 질서에 역행하는 문명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인간은 자연을 순수한 감정으로 바라보는 느낌은 유효하다. 태양의 흑점 이동에 따른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상승하고 문명의 끝없는 이기주의 앞에 자연을 보존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눈물겹도록 처절하다. 이것과는 별개로 자연을 동경하고 자연 속에서 어떤 삶의 진리나 본질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인간의 마음 깊숙이 내재된 본능일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기도 한 서양 철학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플라톤은 현실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를 구분하고 이데아의 세계가 참된 진실의 세계라는 관점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았다. 그의 사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동굴의 비유를 살펴보면 동굴 안에 갇힌 인간은 동굴벽에 비춰지는 그림자로 세상을 본다. 그들이 본 나무는 실제 나무의 그림자일 뿐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실제 나무라고 생각하며 산다. 하지만 동굴 밖에 나온 인간은 지금까지 자신이 보았던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의 모습을 본다. 그는 동굴 밖의 세상을 경험하며 모닥불이 아닌 실제 세상을 비추는 태양빛을 보는 경험을 한다. 이렇게 세계의 실제 모습을 본 철학자는 그림자를 참이라 믿는 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려 하지만 그 시도는 그림자를 실제라고 믿는 이들의 반대에 부딪힌다. 이것이 플라톤이 본 이데아와 현실 세계의 구도였고 그리스의 현실이었다. 플라톤은 세상의 참된 모습을 알고 있는 철학자, 철인왕이 세상을 통치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데아의 표상일 뿐인 현실에서 벗어나 참된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통찰의 세계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플라톤은 시각, 즉 눈을 통해 세상의 진리를 탐구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철학자 리처드 로티는 그의 저서 철학 그리고 자연의 거울에서 플라톤의 철학은 다른 감각은 제쳐두고 오로지 시각만이 진리의 세계에 닿을 수 있는 장치로 여겼다고 분석했다. 그리하여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근대까지 서양 철학은 참된 진리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시각을 이용한 관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로티는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데아는 자연의 한 면에는 객관적인 진리의 세계가 있고 다른 한 면에는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있다고 말한다. 근대사회까지 서양 철학은 이 거울이 어떤 거울인지에 대한 논의는 플라톤이 설정한 구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로티는 플라톤의 철학은 현대 철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진리는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지독한 선입견에 빠뜨리는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말하며 철학은 2500년간 플라톤의 주석을 다는데 불과했다고 비판한다. 인간이 시각적으로 관조할 수 있는 주대상은 당연하게도 자연이었고 서구의 철학자들은 하늘, 별, 산, 나무, 바다와 같은 자연적인 대상을 관조하며 진리의 본질을 탐구했다. 그렇기에 자연을 관조하는 인간은 곧 진리를 탐구하는 고양된 인간처럼 묘사되었고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자연은 곧 세계의 본질, 참된 진리와 함께 짝을 이루게 되었다.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의 문제는 진리를 눈으로 관조할 수 있다는 오랜 서양 철학의 선입견은 자연 탐구에서 시작하여 형이상학적 탐구로 옮겨지면서 철학자들을 독단에 빠뜨렸다. 니체가 지적한 대로 그리스도교는 대중을 위한 플라톤주의였고 종교가 보여준 잔혹성과 광기는 신이라는 진리를 독차지하려는 인간들의 폭력이었다. 자연을 동경하는 자, 진리를 좇는 자이다. 물론 서구의 철학사를 분석하고 그것에서 이끌어낸 논의를 지금의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연을 동경하며 자연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고는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있었던 사고방식이었다. 동양에서도 자연은 이상적인 존재였으며 인간이 추구해야 할 대상이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신은 자연 속에서 삶의 뜻을 찾거나 주군인 왕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감성이 주로 담겨져 있다. 동양에서도 자연을 동경하는 일이 삶의 질이나 또는 통치자인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인간과 세상에 대해 탐구하고자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인문학적 성장을 통해 삶의 목적을 찾거나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옳은 가치를 찾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로 인간의 긍정적 특징을 부각시키고 인간성의 회복을 요청하며 기술 문명이 만든 황금만능주의와 경쟁적인 사회 구조를 비판한다. 이와 동시에 인간의 탐욕으로 훼손되어가는 자연에 대한 애정을 가지며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성의 회복과 자연으로의 회귀를 부르짖는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 속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사는 건 21세기 지구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자세이며 인간의 문명을 존속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자세일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귀족과 노예로 나눴던 냉혹한 계급주의와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국가를 지배하려고 했던 제국주의, 위대한 아리아인이라는 독단에 빠져 인류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긴 나치즘, 백인 우월주의를 비롯한 인종차별과 여성 인권 탄압, 여기에 여러 국가에서 발생했던 독재 정권의 폭력까지 이 모든 비극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진리로 여기며 세상을 재편하려고 했던 그릇된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다. 니체가 현대 철학의 시초라고 불리는 이유,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독단에 빠지는 철학의 근원이었던 플라톤주의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특단의 세계에서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는 관점주의적 세계로 이행시켰다는 점에 있다. 평등한 개인들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의 시작과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철학은 하나의 진리를 상정하고 그것을 좇았던 역사를 반성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유행한 근대 이후의 철학을 서술하자면 명징한 진리와 세상의 본질을 추구하던 근대의 철학적 기획을 비판하고 반성하면서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세계와 인간을 해석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는 철학적으로 인간은 자연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된 진리 추구, 거기서 비롯된 독단적 폭력을 극복하는 가운데 개념적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자연의 법칙을 하나하나씩 밝혀나가며 과학기술을 이용해 자연의 불가항력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지금의 문명을 이룩했다는 점이다. 즉, 현대사회에서 자연을 동경하는 태도는 낭만적이고 고양된 인간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인류의 발전은 그와 반대로 자연성을 극복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자연을 동경하거나 자연에서 잃은 지혜를 사회에 다시 주입하려고 하는 시도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역사를 역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동경하는 인간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자연을 사랑하는 인간의 태도를 구분해봐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다. 자연을 사랑하는 이여 오감을 사용하라. 나를 힘겹게 하는 모든 고민들의 해답이 이 무한한 자연 속에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자연을 관조하기도 한다. 만약 자연을 시각적으로 관조하는데 익숙하다면 그는 자연 속에서 어떤 진리를 찾고자 함일 수 있다. 그렇기에 도시에만 머무르면서 자연을 동경하는 이들은 자신이 목격하는 도시의 추악함과 상상 속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자연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현대 사회에서 자연이 하나의 대안이 되려면 우리는 자연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한다. 요즘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외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신없이 속도의 경쟁 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리를 하나둘씩 깨우치고 있는 것이다. 굳이 빨리빨리 문화에 속하지 않고 느림의 미학을 모토로 사는 사람들을 나는 간간히 보아왔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오늘을 소중히 여기면서 간소하고 소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자연 앞에 인간은 좀 더 겸허해지고 겸손해져야 한다. 누가 뭐라든 저마다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한 모습으로 인간을 격려하고 기쁨과 희망을 배로 나눠주는 건 자연의 원력이다. 바램 없이 나누고 기대 없이 보살피며 욕심 없이 내어주는 자연이 더 고맙게 느껴지는 실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6월이다. 아무튼 자연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는다. 우리는 자연의 도리에 순응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삶 속에서 사람의 도리를 찾아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